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학비로 학자 융자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대학들이 계속 늘고 있어 현재 45개 주에서 1,000곳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빌리그 대학들은 가구 소득이 15만 내지 20만 달러 이하이면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고 주립대학들도 7만 5천 달러 내지 10만 달러 이하이면 수업료 면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4,300만 명은 대학을 다니면 학자 융자금을 이용해 현재 1조 6천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난을 겪으면서 270일 이상 연체한 디폴트, 지불 불능자들만 해도 600만 명을 넘어섰고 올 하반기에는 1,000만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학비 부담에 이어 학자 융자금 빚에 시달리자 미국 내 명문 사립대학들은 물론 주립대학들로 수업료 면제 대학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대학들은 45개 주에서 1,000개교에 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8개 명문 사립대학들인 아이빌리그와 그에 못지않은 사립 명문뿐만 아니라 4년제 주립대학, 2년제 커뮤니티 대학들도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대 주립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UVA 버지니아 대학은 연 가구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이고 거주민이면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은 그보다 적은 연 가구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 출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앤 메리는 아예 가구 소득에 제한 없이 전체 학생들에게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 파크에서도 연 가구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이고 거주민일 경우 수업료 프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UCLA 등 UC 계열 대학들도 연 가구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 출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각 주의 주립대학들은 해당 지역 거주민으로 세금을 내고 대체로 연 가구 소득이 7만 5천 달러 내지 10만 달러 이하의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받더라도 수업료보다 약간 적은 연간 10,000달러 안팎의 기숙사비와 기타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명문 사립대학들은 거주민 요건이 필요 없는 대신 수업료 면제 자격 상한선을 높이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의대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 나머지 대학들은 20만 달러 이하의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빌리그 중에서 하버드 대학과 유펜 그리고 아이빌리그급인 MIT는 연 가구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이면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빌리그의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아이빌리그급인 스탠포드, 듀크 대학은 15만 달러 이하이면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운, 다트머스 등은 12만 5천 달러, 코넬은 7만 5천 달러 이하이면 수업료 면제선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CPI 소비자 물가가 2.4%로 전달보다 0.3%포인트 급락하며 대폭 진정됐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이 13만 개 일자리 증가로 깜짝 호조를 보인 데 이어 소비자 물가는 2.4%로 대폭 진정돼 상당 기간 기준금리는 동결되다가 6월에나 0.25%포인트 인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년 새해 첫 달인 1월에 미국의 물가가 대폭 진정돼 가계와 미국 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0.2%, 전년보다는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1월에 전체 CPI 2.4%는 전달의 2.7%에서 한꺼번에 0.3포인트나 급락해 대폭 진정된 겁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0.3%, 전년보다는 2.5%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도 전달의 2.6%보다 낮아진 겁니다. 미국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주거비 등은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는 약간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가격은 전년에 비해 2.9% 오른 반면에 에너지 가격은 0.1% 내렸습니다. 새차 가격은 전년보다 0.4% 오른 데 비해 중고차 가격은 2%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와 자동차 보험료는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아직 전년보다 4.9%씩 높은 수준입니다. 렌트비는 전년에 비해 아직 2.8%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새해 첫 1월에 소비자 물가가 대폭 진정된 것은 관세 여포가 예상보다 물가 인상에 악영향을 덜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트럼프 관세가 미국 수입업체와 미국 소비자들이 100% 부담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외국 수출업체들이 할인가 적용 등으로 10% 정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 카드로 외국에 투자를 많이 유치하면서 물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이 13만 개 일자리 증가로 깜짝 호조를 보인 데 이어 CPI 소비자 물가는 2.4%로 대폭 진정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이 다소 길어지는 대신에 6월 회의에서 인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 3월 18일에는 90.2%, 4월 29일에는 71.5%로 매우 높게 잡고 있으며 6월 17일에 가서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52.3%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새해 1월 고용 냉각에 대한 우려와 예상을 깬 깜짝 고용 성적이 나왔습니다. 1월에 미국 실업률은 4.3%로 하락하고 일자리는 예상보다 거의 3배나 많은 13만 개 증가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 냉각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미국 경제가 2026년 새해 1월에 깜짝 놀랄 고용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새해 1월 실업률은 4.3%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1월 중에 늘린 일자리는 13만 개로 전달치는 물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큰 3배나 뛰어넘었습니다. 전달은 12월에 일자리 증가는 4만 8천 개로 수정됐고 경제 분석가들은 5만 5천 개 증가를 예측했는데 모두를 놀라게 하는 호성적을 거둔 겁니다. 연방노동부는 당초 1월 고용지표를 지난 6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방 셧다운이 수일간 벌어짐에 따라 며칠 연기했다가 11일 발표한 겁니다. 연방노동부는 그러나 2025년 한 해 일자리 창출 규모를 당초 발표했던 58만 4천 개 증가에서 18만 1천 개 증가로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민들이 2025년 한 해 극심한 고용 부진, 고용 냉각에 시달린 것은 재확인됐으며 다만 2026년 새해 들어 급속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월에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설업이 3만 3천 명, 제조업이 5천 명을 늘려 모처럼 동반호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강세를 선도해온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8만 2천 명이나 늘렸습니다. 소셜 지원에서도 4만 2천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는 3만 4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소매업종 1,200명, 레저 호텔 식당에서는 1,000명을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재정활동 2만 2천 명, 정보 1만 2천 명, 수송조장 1만 2천 명씩 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3만 4천 명이나 감원했고 주정부에서도 1만 8천 명을 줄인 반면에 로컬 정부에서는 1만 명을 늘려 이를 합해 모두 4만 2천 명이나 감소시켰습니다. 새해 1월에 고용 호성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은 적어도 6월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4월 15일 마감되는 올해 세금 보고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이 평균 $752 늘어 $3,800 내지 $3,900를 받게 될 것으로 새로 추산됐습니다. 연 가구소득 15만 달러 안팎의 중상층이 가장 많은 추가 혜택을 받게 되고 중산층 이하에선 65세 이상 노년층이 주로 세금 환급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26일 시작돼 4월 15일 마감되는 2025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 결과로 미국 납세자들의 65%가 받게 되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얼마나 받게 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공화당이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감세 혜택이 크게 늘어나 더 많은 텍스 리펀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보고가 진행 중인 현재 새로 추산된 추가 세금 환급액은 평균 $752로 지난해 $3,100를 합하면 $3,800 내지 $3,900는 받게 될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다수의 분석가들도 BBB법에 따른 텍스 리펀드를 계산하면 $800 내지 $1,000 정도 늘어나 $4,00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액이고 소득이나 적용되기 시작하는 감세 혜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K자형의 미국 경제로 세금 환급 추가 혜택도 중상층이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가구 소득이 $16만 5,300달러에서 $23만 4,900달러 사이인 중산층은 텍스 리펀드가 가장 많은 $2,044 추가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어 연 가구 소득이 $10만 1,000달러에서 $16만 5,300달러 사이이면 $1,401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 가구 소득 $6만 2,200달러에서 $10만 1,000달러 사이인 중산층의 경우 $597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소득 $3만 3,000달러에서 $6만 2,200달러 사이이면 $129달러 늘어나는 데 그치고 $3만 3,000달러 이하 저소득 가정에선 $18달러가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환급액에 지난해 평균 리펀드 $3,100를 더하면 이번 세금 보고에서 돌려받을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별로는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서 추가 환급을 받게 되는 납세자들은 65세 이상 노년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선 기초공제에다가 1인당 $6,000씩의 보너스 공제 혜택이 적용돼 평균 $670의 세금 환급액이 추가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가동하기 시작한 트럼프 RX를 통해 황금 쿠폰을 이용하면 43개 처방약 값을 $1,000 안팎이나 파격 할인받고 있어 큰 인기를 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 주사제인 오젬픽과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는 $1,000 이상 할인된 $199에 살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상당수 처방약 값이 이웃 캐나다보다 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곳의 다국적 대형 제약사들과 파격 할인하기로 합의한 저가의 처방약들을 $1,000 안팎이나 싼 가격에 본격 이용할 수 있게 돼 미국민 의료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Dozens of the most commonly used prescription drugs will be available at dramatic discounts for all consumers. 최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트럼프 RX 웹사이트에서 현재 파격 할인받을 수 있는 처방약들은 43개인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RX.gov 웹사이트를 보면 상당수 유명 처방약들은 한 달치 가격이 $1,000 안팎이나 파격 할인받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비만 치료제 위고비 먹는 알약은 한 달치가 $149인데 $1,349에서 근 $1,000, 89%나 대폭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 주사제는 역시 한 달분이 $149로 $1,349에서 근 $1,000, 85%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성능이지만 당뇨 치료제로 쓰이는 오젬픽 주사제는 한 달치가 $199로 $1,027.50에서 81%나 할인받고 있습니다. 전시과 같은 호흡기 질환자들이 쓰는 에어수프라는 $201에 이용 가능해졌는데 $504에서 60% 싸졌습니다. 류마티스 치료제 아줄피딘은 $199짜리를 이제는 절반 가격인 $99에 살 수 있습니다. 난임에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체외 수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날 F450 IU펜의 경우 당초 $1,449나 됐으나 이제는 $286로 파격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345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트럼프 RX.gov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43개에 불과한 파격 할인 처방약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관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미국 내 처방약 값을 80 내지 90%까지 파격 할인에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의 처방약 값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바꿔놓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RX.gov에서 처방약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검색란에 원하는 처방약을 넣으면
파격 할인 대상이면 검색이 되고 해당 품목에서 황금색 독수리 문양과 트럼프 알렉스로 쓰인 쿠폰을 프린트아웃해 약국에 가져가면 파격 할인가의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가 2025년 연말 대목에 실망스러운 소매 판매 실적을 올려 소매 판매 부진과 경기 냉각을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실적은 지난해 11월 0.6% 증가에 그쳤고 12월에는 아예 제자리 걸음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냉각에 비틀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말 대목의 실망스러운 소매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으로 연말 대목이었던 지난해 11월과 12월의 소매 판매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올린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매 판매는 0.6% 증가하는 데 그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아예 제자리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연말 소매 판매는 11월 7,351억 달러에서 12월에는 7,350억 달러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최대 연말 쇼핑 시즌에 쇼핑객들과 온라인 매출 등이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으나 실제 소매 판매 실적에서는 거의 제자리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미국의 연말 대목 소매 판매에서는 자동차와 가구, 가전제품, 의류 판매가 감소해 소매 판매 부진과 경기 냉각을 불러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혹한과 폭설 등 악천후와 관세 여파 등에 따른 고물가 등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도 12월에 비해서 2.4% 늘어나는 데 그쳐 인플레이션인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대목의 소매 판매가 늘어나서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본 장사를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이었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매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 증가했으나 전미 소매연맹이 예상했던 4%대 증가에는 크게 미달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의 경우 K자 모양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것으로 CNBC는 분석했습니다. K자형은 고소득층은 강한 소비를 지속하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소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GDP 경제 성장의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새해에도 고용 냉각과 겹쳐 소비 위축으로 2% 초반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ACA 오바마 케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올해 2,300만 명이 등록해 전년보다 12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보조가 종료됐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정부에서 정부 보조를 대신 지원키로 한 메릴랜드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은 등록자들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6년도에 이용하기 위한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이 정부 보조 종료의 여파로 전년보다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MS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가 발표한 ACA 등록 결과 2026년 등록자들은 2,297만 3,2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최고 기록이었던 2,420만 명이었기 때문에 2026년 등록자들은 5% 120만 명 감소한 것입니다. 신규 등록자들은 2025년 390만 명에서 2026년에는 338만 명으로 역시 줄었습니다.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gov를 통해 등록한 미국민들은 30개 주에서 1,577만 1,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주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2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720만 1,80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주별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 중에 상당수 지역들은 2026년 등록자들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정부들이 종료된 연방정부 보조를 주 예산으로 대신 지원키로 발표하자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2026년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을 보면 캘리포니아는 191만 명으로 증가했고 메릴랜드는 2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버지니아는 36만 6천 명, 서부 워싱턴주는 28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노스캐롤라이나는 76만 1,500명으로 전년보다 가장 많은 22%나 급감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이 ACA 오바마 케어에 등록한 주는 플로리다로 45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 텍사스는 417만 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1위와 2위는 모두 레드 스테이트, 즉 공화당 우세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정부 보조 대체 지원으로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이 늘어난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멕시코 등에서도 디덕터블을 비롯한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브론즈 플랜으로 대거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평균 연 디덕터블이 $7,500나 되는 브론즈 플랜으로 전환한 비율이 무려 73%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려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입법화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장에서 크지 않아 근본적인 집값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막으려 하고 있으나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주거 법안에 단독주택 투자 금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실수요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가 단독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보증이나 금융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과 의회가 주거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집값은 2019년 이후 50% 이상 상승하면서 첫 주택 구매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도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의회는 주거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허브 인근의 신규 건설을 촉진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 공급 확대 방안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주거 대책은 주택 공급보다 수요 확대에 집중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행정부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주택 저당 증권 매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의회가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입법화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아직 투자 금지가 적용되는 대형 기관 투자자와 단독주택의 정의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자유시장주의자들과 투자회사 경영자, 주택 건설업자들도 일반적으로 투자 금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도 투자 금지가 자유시장 원리와 재산권에 반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단독주택은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수십만 채에 달하며 일부 도시, 애틀란타와 디트로이트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라며 근본적인 가격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새해 1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8.4% 급락해 주택시장의 해빙이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여전히 6%대에 머물고 있고 집값도 오름세를 멈추지 않아 바이어들이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2026년 새해 들어서도 아직 해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로 391만 채로 전달에 비해 8.4%나 급락했다고 전국 부동산인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1월에 비하면 4.4% 줄어든 것으로 2023년 12월 이래 3년 만에 가장 저조한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6%대에 머물러 있고 집값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경제도 불확실해 바이어들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 부동산인협회는 분석했습니다.
1월의 주택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6.1%로 12월에 6.19%에서 더 하락했으나 내 집 소유자들의 과반 이상이 5%의 이자율을 갖고 있어 주택거래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1월에 판매된 중위주택가격은 39만 6,800달러로 전달보다 0.9% 더 올랐으며 31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에 팔리지 않은 재고주택은 122만 채로 전달보다 0.8% 감소해 3.7개월치의 공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중에 판매된 기존 주택들 가운데 첫 집으로 사들인 비율은 31%로 전달 29%에서 늘어났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캐시 매입은 전체의 27%로 전달 28%에서 약간 줄었습니다. 미국 내 주택 판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 판매를 지역별로 보면 동북부에선 48만 채가 팔려 전달보다 5.9% 늘어났으며 판매 가격은 50만 5,400달러로 1년 전보다 5.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서부에선 92만 채가 판매돼 전달보다 7.1% 감소했으며 중위 주택 가격은 29만 5,400달러로 2.3%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남부에선 181채가 팔려 전달보다 9%나 하락했으며 35만 1,200달러를 기록해 0.1%로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서부에선 70만 채가 판매돼 10.3%나 급락했으며 60만 400달러로 유일하게 전년보다 1.4%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선 이제 55세 이상 시니어들의 그레이 파워가 경제 각 분야에 퍼지면서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 지출의 45%나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시니어들을 겨냥한 헬스케어와 소셜 지원에서 가장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경제 파워에서도 55세 이상 시니어들의 그레이 파워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 지출과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에서 시니어들의 그레이 파워가 큰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1월의 고용 성적에서 13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깜짝 호성적을 거두는데 가장 많은 분야는 헬스케어 8만 2천 명, 소셜 지원 4만 2천 명이 차지했습니다. 헬스케어나 소셜 지원 직종은 1월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미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소셜 지원은 주로 시니어들을 환자나 고객으로 하고 있어 그만큼 시니어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경제 성장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의 경우 전체에서 45%나 55세 이상 시니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자산에서 70%나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니어들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페이오프한 자택을 소유하고 있고 은퇴저축이나 연금 등을 통해 주식 또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력이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생활지원 부담도 거의 사라진 반면 건강은 더 좋아져 여가 생활도 즐기고 있어 시니어들의 그레이 파워가 갈수록 강해지고 각 분야로 파급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2026년 초 현재 3억 4,200만 명인데 세대별 인구를 보면 1946년에서 1964년생 사이인 베이비붐 세대는 6,400만 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서 1980년생까지로 60대에 접어들기 시작한 X세대는 6,540만 명으로 역시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45년 이전 출생한 고령 인구는 1,510만 명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시니어들의 그레이 파워가 인구면에서나 경제면에서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미국 경제에서 수요를 보고 헬스케어와 소셜 어시스턴트 직종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예전과는 달리 바잉 파워, 구매력까지 지닌 시니어들을 최대한 고객으로 겨냥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